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최명입니다. 오늘 저는 최적의 컨디션을 위한 맞춤 수분 관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의학 드라마나 뉴스에서 골든 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심장이 멈추거나 뇌혈관이 막혔을 때만 골든 타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우리 몸속 세포와 혈관을 살리는 물 한 잔의 골든타임이 매일매일 존재하는데요.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수분 섭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영양의학 비결은 무엇인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한 경고, 탈수 신호의 진실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무언가를 열심히 마시고 있으니까 탈수하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미 매일같이 물 부족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 음료 만능주의입니다. 커피나 녹차로 수분을 보충한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마신 양의 2배에 달하는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이 돼서 탈수를 촉진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단 음료와 탄산 음료의 선호입니다. 당분이 높은 음료가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 내 수분이 오히려 밖으로 유출되어서 몸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갈증과 허기의 혼동입니다. 뇌의 갈증 증추와 배고픔 증추는 아주 가깝게 있는데요. 목마른 것을 배고픔으로 착각해서 가짜 호기로 인한 과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만성 탈수의 일상화입니다. 이유 없이 늘 피곤하다, 오후만 되면 두통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10중 8구 만성 탈수 상태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 만성 피로와 통증을 유발하고요. 방치하면 다양한 만성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하단의 말처럼 여러분의 수분 건강 지수는 몇 점일까요?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가짜 수분에 속고 계신 겁니다. 진짜 내 몸을 살리는 수분 보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수분 보충이 물이 아닌 음료로 가능할까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이 2019년도에 224g에서 2023년에 275g으로 불과 몇 년 사이에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갈증을 느낄 때 물 대신에 시원한 음료수를 찾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특히 아동 청소년과 10대들의 가당 음료 섭취가 많이 늘어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달콤한 음료들은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포 속에서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비만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여주고 있죠. 여름철 수분 관리는 마시는 양보다 무엇을 마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료는 결코 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갈증 해소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물은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는 생명 유지의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우측에 핵심 기능 6가지를 살펴보면요. 물이 충분히 채워져야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고요. 우리가 먹은 소중한 영양소들은 온몸 구석구석까지 물이 있어야 운반이 됩니다. 세포가 쓰고 남은 노폐물도 물이 있어야 밖으로 배출하고요. 탄탄한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물은 땀을 통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천연 냉각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피부의 탄력 유지도 수분이 유지를 하게 해줍니다.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 6가지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얼마나 또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할지 전 세계 최고 보건기관들의 공인된 기준을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핵심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규칙성, 충분함, 균형,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미국 국립의학원은 우리가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음식 속의 수분과 칼륨, 나트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총수분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1시간당 한 컵씩 규칙적으로 마셔야 해서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를 채우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이때 그 수분을 빼내는 알코올이나 카페인은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질병관리청에서 역시나 갈증 관련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규칙적으로 물 마시기를 핵심 수칙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면 중앙의 노란색 경고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지침은 건강한 성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심장이나 신장 질환처럼 체액 조절이 필요한 환자분들은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수분 섭취 빈도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여름철 수분 보충을 위해서 선택하는 음료들에 대한 오해도 제가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온 음료는 과연 필수품일까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일상생활이나 실내 활동 시에는요, 이온 음료를 따로 마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 정도만 보충을 해도 충분하다고 하고요. 다만 장시간 야외 작업을 하거나 격렬한 운동,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수분과 전해질의 보충을 위해서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당연히 당 함량이 높은 제품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신장질 환자들은 나트륨 함량에 주의해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위를 먹었을 때 소금이나 염분 정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약이라는 소문도 있거든요. 네, 이 역시 질병관리청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목적으로 소금을 별도 섭취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 없이 소금만 섭취를 하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세포 속의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더위에 좋다라는 말은 일반화하기 어렵고요. 위험한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카페인, 그리고 술에 대한 것입니다. WHO는 폭염 시에 알코올과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하라고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분 강탈자들이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셨다면 반드시 그만큼의 별도의 물을 추가로 마셔서 빚진 수분을 갚아주셔야겠습니다. 여름철 수분 보충의 정답은 결국 화려한 음료수가 아니라 순수한 물이겠죠. 잘못된 상식으로 몸을 메마르게 하지 말고 올바른 물 마시기 습관으로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똑똑하게 물을 마셔야 할까요? 수분 섭취 팁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는 적정 수분 섭취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하루에 무조건 2리터를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영양학적 공식은 간단합니다. 내 몸무게 곱하기 30ml가 바로 여러분의 하루 수분 섭취 권장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60kg인 성인이라면 하루에 1.8리터가 기준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점은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자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세포가 탈수가 시작된 후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음료수를 멈춰야 합니다. 여름철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찾는 커피, 알코올, 녹차, 음료수 같은 것들이 수분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갈증이 날 때는 음료 대신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미네랄과 전해질, 그리고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땀을 흘릴 때는 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과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해질 보충 없이 맹물만 과도하게 마시게 되면 오히려 어지러움이나 구토를 유발하는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수분 균형과 피로 회복, 근육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철 과체류나 건강한 미네랄 영양소를 함께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는 수분과 영양 보충이 여름 건강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가요, 무려 4,46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 수도 좀 많다는 것이죠. 작년에만 29명이었고요. 재작년에는 오히려 34명 정도로 더 높게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속에서 탈수와 온열 질환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응급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공식 기준에 따르면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폭염이라고 지정을 하거든요. 이 조건에서는 내 몸이 목마르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더라도 무조건 적극적으로 물을 마시고 강제로 휴식을 취하는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우리 가족도 이 통계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자, 수분은 이제 우리 선택이 아닌 생존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분 관리가 소홀할 때 찾아오는 여름철 수분 관련 질환들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가벼운 더위 증상들입니다. 탈수가 오면 갈증과 함께 소변색이 진해지고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즉시 물을 마시고 시원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전해질까지 빠져나가면 종아리나 배에 쥐가 나는 열경련이 발생을 하는데요. 전해질을 함께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열실신 환자는 시원한 것에 눕히고 다리를 높여주어야 혈류가 돌아옵니다. 다음은 생명을 위협하는 온열질환인 열탈진과 열사병입니다. 고온 노출로 심한 땀과 두통, 무기력감이 동반되는 열탈진은 즉시 휴식과 냉각,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되는 열사병은 땀이 나지 않고 고체온과 함께 의식을 잃습니다.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119에 즉각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체온을 강제로 낮추는 냉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학적 주의 질환입니다.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전해질이 없이 물만 과하게 마시면 혈액 속에 나트륨이 희석되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을 해서 두통과 구역질, 혼돈이 발생되는데요. 이때 물을 더 먹이게 되면 치명적이 됩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를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하고요. 탈수로 인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감을 하면 소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자들은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특히나 의식이 저하되거나 반복 구토가 있는 환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가 막혀서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먹이지 말고 꼭 119를 부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쉽고 똑똑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화면에 있는 스마트한 유선화와 수분 섭취 가이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루 종일 흘린 땀으로 인해서 빠른 전해질 보충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열경련이나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는데요.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입니다. 땀으로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세포 속으로 신속하게 밀어 넣어주는 미네랄이 이상적인 비율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판 이온 음료처럼 당 수치를 폭발적으로 올리는 가당 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철 야외 활동이나 운동 전후에 수분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실내외 큰 기온차로 면역 건강이 걱정될 때입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외 기온차가 5도 이상 커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면역력이 또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름 감기나 냉방병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럴 때 항산화 영양소를 더해주는 부스터 CU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유해산소를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 C와 세포 면역 기능의 핵심인 아연이 함께 들어있어서 냉방기 가동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직장인이나 어르신들이 수분을 보충할 때 함께 챙기시면 면역력 강화와 피로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더운 날씨에 기력이 떨어지고 활력과 에너지 증진이 필요할 때 폭염이 지속되면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온몸이 무기력해집니다. 이때 수분과 함께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를 돌려주는 그 효소가 필요한데요. 바로 피지 에너지 드링크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활력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B군 5쪽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체내 에너지 생성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구성분으로 기력 회복을 돕는 인삼 추출물과 타우린이 함께 들어 있어서 더운 날씨에 처지는 기력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맹물만 억지로 많이 마시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땀을 많이 흘렸는지, 에어컨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기력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몸이 원하는 영양소를 똑똑하게 매칭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관통하는 핵심 결론. 유산화와 함께하는 여름철 수분 보충 4단계 접근법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영양학까지 다 더해서 어, 구성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는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몸속 세포까지 생각하는 체계적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단계는 기본 수분 유지 단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순수한 물과 수분 함량이 높은 제철 과일, 또 채소를 통해서 체내 수분을 늘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해질 균형 단계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함께 나트륨, 칼륨 같은 필수 미네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에는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와 같은 전해질 음료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로와 에너지 관리입니다. 무더위로 기력이 떨어지고 지칠 때는 수분과 함께 세포 에너지 발전소를 돌려주는 그 효소가 필요한데요. 그다음에 비타민 B군이 풍부한 피지 에너지 드링크나 항산화 영양소인 부스터 C6팩을 활용해서 여름철 피로를 관리하고 활력을 충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기초 영양 세포 보호입니다.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되게 높여주는데요.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셀센셜즈와 헬스팩 그리고 혈행 개선을 돕는 바이오메가를 통해서 근본적인 세포 보호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 4단계 접근법은요,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서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과학적인 영양 관리 전략입니다. 내 몸에 맞는 단계별 영양 보충으로 이번 여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